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세포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니까 잘 신경을 써서 자, 이제 세포의 구조를 보게 되면 동물세포가 나오고 식물세포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공통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같은 거고 이건 얘는 다르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잡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고, 동물세포에서 보게 되면 식물세포에서 보게 되면 같은 중복되는 용어들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은 용어들, 예를 들면 중심림의 식물에는 없고 여기 동물세포에는 없지만 식물세포에 있는 F나 엽록체나 세포병 이런 것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유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둘 다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행위들은 반드시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랑,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바로 그냥 있지 않고 있어야 되니까이 아니라 바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 이거를 좀 더 다시 말한다면 유기적 관계를 정확히 따져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씩 잡아드릴 테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으면 공통점만 먼저 말할 거니까 세포벽은 잠깐 있다 하고 일단 세포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기도 하고 지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질 교환하는 장소, 물질의 출입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원핵세포, 진핵세포 할 때 나오면 알겠지만 원핵이다, 진핵이다의 부분은 바로 세포막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뒤에 가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 뭐니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부분,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세포가 있다라면 그 안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핵에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냥 존재하지 않고 핵은 일단 핵액이라고 하는, 핵액이라 하면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액체 성분을 말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막이라고 하는 부분, 핵공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액, 핵막, 핵공, 여기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DNA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서는 염색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다 디테일하게 다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냥 얘네들이 있어가 아니라 이들이 다 있어야 하는 이유들이, 염색사 그러면 일단 누구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냐면 DNA나 RNA 같은 아이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핵막이라고 하는 부분, 세포막은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한다라면 핵막은 핵과 여기 세포, 여기 안과 핵을 구분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이중막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핵막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막이 완전히 이렇게 감싸 안아버리면 안과 밖이 구분되어서 좋긴 한데 출입이 불가능해. 그래서 누가 존재하냐면 바로 핵의 공이라고 하는 핵공이 조그만 문틈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뭐가 된다? 핵공. 다시 할게. 막이 있어. 여기를 구분했죠. 그 다음에 물질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인 핵공이 있다라는 거. 그 안에는 액체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도실. 나중에 얘가 이제 RNA를 만드는 성분이기도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희한하게도 자세히 보면은, 소포체라고 하는 아이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하세요. 소포체, 이쪽에도 소포체를 보게 되면 그림이 조금 되게 흡사한데 당연히 흡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치, 어디에 있나, 어떻게 생겼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하면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내가 뭐라고 했죠? 핵액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사실은 이 핵공을 통해서 핵액이 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굳어져 버린 거야. 빠져나와서 다시 이 소포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핵에 있던 성분이 새어나와서 굳어진 거. 그래서 이렇게 물꼬를 터지면 물이 빠져나가서 쭉쭉쭉쭉 뻗어나오는 것 같이 생긴 것이 소포체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핵 주위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소포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핵과 여기 세포 안 여기에 무엇에 운반 역할을 해줍니다. 운반. 왜? 여기 있던 게 새어나서 굳어졌으니까 안과 밖을 경계를 잡아주다 보니 당연히 운반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이 소포체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소포체 주위에 뭐가 이렇게 덕지 뭐가 붙어 있는 게 좀 보입니다. 이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데, 리보솜은 소포체 주위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리보솜은 소포체 주위에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포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있고, 또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소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덕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면이 거칠다라고 말을 해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없어서 매끈매끈하다라고 해서 얘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최고성 물질에 쓰이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지질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굉장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최고성 물질의 기본 구조인데, 바로 이 거친면 소포체와 이 매끈면 소포체 쪽에서 여기는 누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어디? 아까 매끈면, 그러니까 리보솜은 어디 붙어 있었지? 거친면 소포체 쪽 라인에 리보솜이 들어 있었으니까 여기 거고, 얘는 매끈면 소포체에서 지질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시 갈게요. 자,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어. 핵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새어나서 굳어진 거가 바로 누가 된다? 소포체가 되어진다라는 거. 소포체가 핵에서 나와서 굳어진 게 소포체. 오케이. 그래서 소포체가 무엇을 한다? 바로 단백질과 지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리보솜이 붙어있는 것은 거친면 소포체, 붙어있지 않으면 매끈면 소포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또 보다 보면 골지체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골지체를 보게 되면 이 아이도 특징이 뭐냐면 꼭 희한하게도 소포체 뒤쪽에 붙어있는 게 보여요. 소포체 뒤쪽에 붙어있는 게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골지체는 바로 소포체에서 분화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소포체는 떨어져 나간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져 나간 아이. 그렇다면 소포체와 골지체는 실제로는 같은 물질이야. 이따가 나갔으니까 같은 기능,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포체에서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운반 기능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비슷하게 잘 봐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핵이 이렇게 세포가 존재해. 핵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포 안이 되고 세포 밖이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핵에서 이 세포 안으로 물질 출입을 담당하는 것, 운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소포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까 소포체와 골지체 같은 기능, 그리고 여기서 세포 밖과 안쪽에 물질 교환을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골지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포체와 골지체는 묶어주는 게 좋아. 왜? 같은 거의 흡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어 여기를 통로로, 여기서 또 통로를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질과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 용어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 여기서 쓰는 말이 운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분비 조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이라는 단어도 써요. 자, 이게 우리가 얼핏 보면 좀 전혀 분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동하는 동안 운반을 하는 중간에 거기 물질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반한다는 말의 뜻은 거기 일정 부분을 어떻게 그 관 속에 저장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그런데 그 이동하고 운반하는 도중에 양을 좀 더 많이, 양을 좀 더 적게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바로 분비 조절도 여기서 어느 일정 부분을 연결시켜주면 이해하기가. 그래서 가는 동안, 운반해서 가는 동안에 있지, 그게 저장.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많이 보내줄 거냐, 적게 보내줄 거냐, 그 관의 크기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얘를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바로 분비 조절까지 해서 이 세 세트는 같이 묶어주면서 가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일단 여기서 하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